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맑은 날씨에 눈이 언제 왔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렸었죠. 주식시장은 내만효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이 기준금리 결정에 큰 고비를 무리 없이 넘겼습니다. 코스피는 닷새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리치에서 감각적인 매수의 대가시죠. 1위님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쿼터러블 만기를 맞아서 상승 추세를 좀 계속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뚜렷한 변화 없이 좀 눈치 보기 장세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현재 세계 증시는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와 그리고 동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악재 속에서 이런 악재의 좀 둔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세계 증시는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우리 증시는 분명 세계 증시에 있어서 동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이번 위기를 좀 잘 견딘다면 예전에 미국과 일본이 선진국으로 부상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강자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일본이 부상 과정이 바로 예전 기존 강국들의 위기 후에 새로운 강자가 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선진국들의 그런 금융위기 악재 속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그리고 고속철, 그리고 우주항공, 잠수함 등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기업의 수주가 아닌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대세 상승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리고 금통일 금리 결정이 지나갔는데요.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내일장 투자 전략을 들어볼게요. 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우선 만기가 우선 지났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이지만, 네. 하지만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기관들의 성향 자체가 지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형주의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내일장이나 아무래도 조만간 이렇게 조정장이 좀 올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테마주, 그리고 정책 관련 그런 수혜주를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무거운 주식보다는 가벼운 주식들, 테마주를 위주로 가봐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률 내신 분은 어떤 분인지 좀 여쭤볼게요. 자,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내신 분은 몇 개월 동안 보유 종목이 손실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시죠. 저희 하이리치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소로스님이십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손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소로스님,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로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종목은 아마도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날 인터뷰할 때 옴니텔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옴니텔이요. 네, 옴니텔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그거 단기적으로 6,500원대까지 1차 목표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6,580원까지 올라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에서 1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네요. 네, 수익 보고 나오셨다고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며칠 사이에 8%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전문가님들은 다르시네요. 소로스님. 네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오늘의 추천주 어떤 걸까요? 오늘 추천주는 아마도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단기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이 수급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이제 상승 분위기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해운 관련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해운주들 오늘 흐름 괜찮았는데 STX 네네. 엔진이요. 네네. 개인적으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가치 평가를 해봐도 상당한 저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의 고성장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의 산업 동향이나 이런 걸 살펴보았을 때 소비자나 산업재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면은 STX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급의 동향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수급의 동향도 최근에 기관하고 이국인의 대거 매수세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거 목표가 같은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럴까요? 네. 제가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19,000원대 가격대 있기 때문에 19,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매물벽인 23,000원대 정도를 보고 일단 1차 목표가를 선정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손절은 일단 18,000원대 추세가 깨지는 선에서 일단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19,550원이 나왔는데 지금쯤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으로 네. 중기적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를 보고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실적 저퍼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STX 엔진 목표가는 23,000원이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를 잡아주셨습니다. 소로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로스님께 옴니텔로 8%의 고수익을 올리셨고요. 또 STX 엔진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가 20%가 있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컴퍼니, 하림이 10%씩 있고 중국 원양자원이 20%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죠. 현금 비중은 30%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제 포트폴리오에 변화는 없었는데요. 1위님. 예. 네, 제가 친한 동료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왕초보치 현장의 수익률이 요즘 어떠냐.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하지만 몇몇 종목별로는 좀 고수익 나고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 지금 22% 손해가 나고 있지만 지금 시점이 저점이고 또 매수를 할 만한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가방 컴퍼니를 매수해도 될 만한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횡령 배임 사건 때문에 지금 조금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그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서 횡령된 그런 액수 자체는 자본금 대비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 저출산 수혜주죠. 저출산 수혜주로서 향후에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거기다가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괜찮은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대주주의 그런 지분율이나 기관의 그런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수급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유효를 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괜찮겠다 싶으신 거죠? 예. 네. 이번에 최저점을 기록한 2250원 선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줬을 때는 우선은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2,370원의 종가를 찍었는데 2,250원 선에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오늘 중국 원양자원이 갭상승했고요.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네, 제가 가진 종목들이 현재까지 수익률이 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원양자원이 2.8% 수익률 났습니다. 팔아버리고 싶은데 좀 더 들고 있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요, 1위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우선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 그 위안화 절상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계속 홀딩을 좀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가장 많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실수가 주가가 보통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예전에 원금이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사실은 매수 단가 근처에 오면 우선 파는 그런 실수를 좀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투자 습관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고 차라리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원양자원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그렇다면 더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20% 비중이라면 네. 현 구간에서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고요. 현 구간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세 자체를 상승 쪽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계속 좀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왕초보치엔진이 내고 있는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휴맥스와 중국 원양자원이 20% 있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컴퍼니,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 4.8% 급등하면서 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2.8% 수익을 내고 있는데 1위님께서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하림이 오늘 1.8% 상승을 해서 이제 5.7%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총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어제 수익률 기억하십니까? 어제 1.77% 상승이었는데 오늘 꽤 많이 올랐죠? 2.56% 상승, 25만 6천 원을 벌고 있습니다. 1위님. 예. 어떠세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 수익률을 판단하신다면? 지금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초보치엔정의 투자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광고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세단, 후,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봉의 길이와 거래량의 증가는 이것에 가담했음을 의미한다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세력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님, 예.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자, 오늘의 강의는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좀 만들면서 좀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매매 원칙을 좀 만들면서 이렇게 회원님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매매 원칙을 좀 회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원칙 없이 휘둘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다고 하셨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주식 수익 모형이라는 그런 수익 모형 자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우선 5단계로 좀 나뉘어지는데요. 5단계로 좀 나뉘어지는데 1단계가 우선은 화면에 나가듯이 개별 종목 선택이 있어가지고 모형의 구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한 위험 분산에 관한 그런 모형의 구축. 그리고 세 번째로 자체 시스템에 의한 그런 체계적인 분할 매수 매도 모형의 구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리스크의 상한선과 레버리지를 이용한 수익 극대화 모형. 그리고 5단계가 처음 1단계부터 4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 모형을 시스템 매매로 좀 변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선 내용 자체를 좀 보게 되면 회원님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좀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논문으로 좀 나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시청자님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1위의 주식 수익 모형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1단계 같은 경우는 자, 개별 종목 선택에 있어서 모형의 구축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말을 써놨는데 네. 사실은 종목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종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쵸? 시간을 많이 배분을 해라.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용한 그 위험 분산에 관한 그런 모형의 구축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포트폴리오 이론은 게 뭐죠? 그냥 여러 가지 종목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사지를 말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라라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자체 시스템으로 인한 체계적인 분할 매수 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회원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분할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파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사고 팔아라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한 요 세 단계까지만 우선 좀 활용을 좀 하시면 돼요. 이 4단계부터는 네. 조금 이제 고수들이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4단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부터는 고수들의 단계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웬만하면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스크의 상한선과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수익 극대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신용을 쓰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처음에 종목 발굴을 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리스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리스크를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었었고, 2단계부터는 이제 수익 자체가 어느 정도 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사용을 하면서 이제 수익 자체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그렇게 수익률 자체가 크지가 않아도 원하는 만큼의 그런 액수 자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보통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수익률이나 그런 액수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을 자체를 이제 앞에 보험으로 걸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을 5단계. 시스템 매매와 좀 결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시스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매매예요, 사실. 기계적인 매매요?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프로그램 네. 매매를 말씀을 하는 거. 이제 요즘에 HTS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로스컷이라든지 자동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의 감정을 넣지 않고 정말로 이런 모든 그런 부분 자체를 만들었을 때 기계적으로 좀 매매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1단계부터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떤 종목을 살지 말지가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위님. 방법을 좀 여쭤볼게요. 자, 매수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자, 회원님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도 많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 보통 주식을 이제 선정을 할 때는 그죠,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선 처음에 누가 좋다라고 하더라, 이 회사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 아니면 기술적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 이런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선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선 실적적인 그런 부분 자체를 굉장히 좀 체크를 합니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좀 안전한 그런 종목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HTS에서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무제표가 뜨죠. 네.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다 보시려고 하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우선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회사가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느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 더 영업이익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단기 순이익이라는 그런 부분은 단발성인 그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그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렇죠,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또 뭐 원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선 가장 먼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HTS에서 재무제표가 나오죠. HTS 재무제표가 나오면 거기에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먼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가 좀 회원님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업황이 좀 살아있는지, 그리고
성장성이 아직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경력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알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처음에 했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빼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 같은 부분에서 좋지가 않았었어요. 이리님, 업황이 살아있는지 성장성이 있는 건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나요? 자,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네.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업황이라든지 성장성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LED 관련 그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모바일 관련주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 테마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속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정부의 그런 정책상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모바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성장성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의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금의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식의 가격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은 미래 꿈을 먹고 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꼭 그 투자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기술적인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차트도 같이 봐야 돼요. 네. 네,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고수들이라든지 또 자기만의 그런 매매 스킬 자체를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떨어지는 종목도 낚아채는 그런 흐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기술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의 그런 기술이고 아직까지는 자기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그런 식으로 낙폭이 과대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은 우선은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선 추세 자체가 꾸준하게 완연하게 상승 쪽으로 잡혀가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우선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기가 굉장히 좀 편하실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예, 이리님께서는 주식을 매수할 때 꼭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바탕이 되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황이 살아있고 또 성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건지도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네요. 이리님, 예. 다음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주식 수익 모형 요 부분 네. 자체가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요 부분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좀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리님의 주식 수익 모형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요? 예, 우선은 이론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주가가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가 매수를 했었을 때는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는 그쵸?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개별 종목들을 압축을 해서 그렇게 굉장히 좋은 종목을 골랐습니다. 고르고 나서 두 번째 이 종목을 고르고 나서 이제 자체 시스템이죠. 이건 제가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 현 구간에서 만약에 300주가 들어가면 그쵸? 이런 라인 때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네요.
만약 이렇게 되면 현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가 300주가 들어가면 그쵸? 우선은 상승 쪽으로 만약에 돌아섭니다. 상승 쪽으로 돌아설 때 우선 이런 라인 때 추세 꺾일 때 한 150주 정도를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계속 홀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 자체가 만약에 꺾이는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우선 기계적으로 나머지 150주도 매도를 합니다. 그럼 일단 100% 손실이네요? 그쵸. 네. 근데 사실상 매수 단가에 비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주가 자체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추세적으로 상승 쪽으로 돌아선 추세가 나올 때는 한 이런 부분 정도예요. 이런 부분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갑니다. 재매수가 들어가서 보통 아까 전에 최인권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빠졌죠. 네. 빠지고 나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원금이 회복됐거든요. 그렇죠. 보통 개인들의 그런 심리 자체가 그렇게 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는 매도를 할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현 구간에서는 그냥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쵸?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추세 자체가 잡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는 끊어주지만 여기서는 또 한 150 정도를 끊어주지만 그쵸?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예. 만약에 내가 이 정도에 샀을 때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락 이탈하지 않으면 그쵸? 나머지 반은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반은 남겨두면서 그 다음에 150주는 팔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런 150주로 그쵸? 가져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식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눌림 자리가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전략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략이 들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하락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져진다고 했을 때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투자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파워 자체가 이런 매매 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전적인 그런 투자 자체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상승을 할 때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보시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종목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재무구조라든지 업황의 성장성, 그쵸. 기술적인 추세를 점검한 이후에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예, 하락하는 네. 그런 추세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회사가 분명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쵸?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과정까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상승 과정이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벌써 우리는 수익을 굉장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쪽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바로 꺾이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구조 자체가 거의 손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한 2, 3%에서 한 5% 정도의 손실을 내고 빠져나온 그런 구조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라인에서 추세 자체가 이제 이평선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죠. 그런 이 추세 자체를 매도를 하는 그런 시점 자체가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이평선은 하락 이탈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머지 물량 자체를 50% 팔고 그 다음에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흐름 안에서 다시 50%를 파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사실은 이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시스템 매매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라. 분명히 하락을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자체에서 추세가 잡아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짧게 끊어 먹지 말고 그렇죠? 수익 자체를 굉장히 극대화시켜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을 하는 흐름에서는 우선은 짧게 손절폭을 굉장히 짧게 잡고 좀 끊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주식 그렇죠? 차트를 통해서 사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님. 예. 네, 보여주세요. 자, 네, 저희가 주식 수익 모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1위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신 모형이었는데요. 참 재밌고 귀에 쏙 들어옵니다, 1위님. 예. 네, 이런 차트들이요 많이 나타나나요, 실질적으로?
우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좀 선정을 해야 되고. 좋은 종목이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성장성. 그렇죠.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좀 하고 네. 종목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종목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5단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효과 같은 경우는 좀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 5단계 주식 수익 모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효과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주식, 그쵸?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에피밸리예요. 에피밸리요. 네. 네, 에피밸리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주식 수익 모형이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건지 좀 들어볼게요, 이리님. 자, 우선은 에피밸리라는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인들이 접근을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었고, 거기다가 적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실상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이유 자체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가 쌓이면서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거의 한 700 얼마까지 내려왔다가 제가 이 회사를 매수를 한 가격은 1,100원대죠. 저희 하이리치 회원님들이 사신 가격은 1,100원대입니다. 우선 800원대에서 상한가가 한 몇 번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눌림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쵸, 1,100원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2,000원 정도 선까지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자, 제가 왜 에피밸리를 선정을 했을까요? 자, 에피밸리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실적도 안 좋고, 그쵸? 지금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에피밸리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LED 사업으로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 쪽으로 지금 중국 전자회사 쪽하고 지금 자회사를 하나 이렇게 구축을 해서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 관련 기술이 특허권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지분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출자전환을 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 기술력만 가지고 그 지분을 인정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공장에서 지금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죠. 그만큼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해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100원대 선 정도에서 매도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럼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상에서 보시면 자, 우선 눌림 주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 타이밍 자체가 나왔었습니다. 매수 타이밍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를 추세 자체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쵸? 전반적으로 매도를 할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라인대에서 50% 매도가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라인대에서 추세 자체가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하는 그런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이런 걸 좀 자제를 하시고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만큼 길게 가시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할 때는 확실하게 내가 손절 라인을 딱 정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리님의 노하우 잘 들으셨나요?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네. 문제 나가니까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매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탕이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적, 2번
산적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스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을지 이번에는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현진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23,5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1위님, 예. 현진 소재부터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현진 소재. 자, 원래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에서 지금 풍력 관련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그 부분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력으로 좀 상승 탄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죠. 하지만 지금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 성장 정책에 좀 맞추어서 성장성이 계속 좋아질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상승적으로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에서 손절가 라인을 22,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현대금속이요. 현대금속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0원이고요. 네. 100%요. 600원에 100%를 매수하셨다고요?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565원,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그게 2월 25일 날인가 6일 날인가 하여튼 양일간에 어떻게 그때 매수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왜 이 종목에 100% 비중을 두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그거요? 네. 그냥 싸고 그냥 현대 거라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요. 그냥이요? 예. 그러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 매도가가 얼마면요?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앞으로 장래는 어떤 건 나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금속 향후 전망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주가의 고점은 어느 정도나 잡아보면 좋을지 1위님께 예. 진단 좀 부탁드려볼게요. 예.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1위님. 예. 현대금속이 싸서 10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예.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금속 같은 경우는 디지털 도어록 및 기계식 도어록을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까지 주택 경기 악화로 실적이 좀 부진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칼라 강판 제도 회사인 그 SPA 스틸을 100% 지분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기차 업체인 지금 한라 시녹스 지분을 인수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굉장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있죠. 거기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러한 종목에 좀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성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인수합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은 되고요. 하지만 지금 좀 여기 시장에서 지금 감자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감자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속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지금 계속 회사의 자본금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가지고 100% 비중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 구간에 있어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비중 자체가 지금 100%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좀 맞지를 않다.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면서 그만한 수익을 자체를 내가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위험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매수 단가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데 우선은 비중 자체를 최소한 50%로 반 이상은 좀 줄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위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전화 연결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목명은? INC입니다. INC요? 예. 자, INC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실적적인 부분이죠. 지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실적이 77억에서 거의 한 400억 가량으로 한 3, 4배 이상이 증가를 했었고 그러한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2009년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까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실적이 그냥 증가를 하는 부분 자체가 아니고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그런 업황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제품은 그쵸? 모바일 기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MB 칩입니다. 지금 굉장히 스마트폰이 그쵸? 되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그쵸? 기술적으로 한번 15,750원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지금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을 한번 상향 돌파한 후 다시 눌림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11,000원대부터 한 1,700원 선이죠. 오늘 종가선 이 선까지 매수가 유효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 만약에 1,800원 선 이상에서 강한 반등 자체가 나올 때는 단기 매수 타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매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탕이 되는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적, 2번 산적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위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요. 주식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장성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젠 패자가 정상위를 이룹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봉의 길이와 거래량의 증가는 이것이 가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력, 2번 중력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간 그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